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개발자 필입니다. 오늘 할 얘기는 평소에 개발자이시면서 이제 평소 디자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다가 개발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보이는데요. 이제 혹시 막연하게 난 정말 미처 감각이 없어서 디자인은 하나도 몰라. 혹은 뭐 평소에 디자인을 굉장히 뭔가 예술의 영역으로 생각하셔서 약간 디자인에 대한 그런 울렁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, 뭐 그런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처음으로 살펴볼 건 중심 사고입니다. 이게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.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사고를 합니다. 이제 정말 단순화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개발자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요구사항이나 목적에 맞게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. 뭐 그렇게 코딩을 하는데, 디자인도 프로세스는 일단 비슷합니다. 차이라고 한다면 개발자가 컴퓨터를 중심으로 사고를 할 때 디자이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죠. 아까 다시 비교해보면 일단 인간의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요구사항이나 목적에 맞는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낼지 디자이너는 고민을 하는데요. 이때도 뭐 아까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를 했다면,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하면 미적이고 일관된 브랜딩과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,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,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냐, 컴퓨터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냐, 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이제 비록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는 조금씩 있어서 뭐 성향이 취향이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, 대체적으로 사람이라면 좀 더 보기 좋은 것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제 만약에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더 좋아하는 브랜드 혹은 더 예쁜 제품을 사용자는 구매를 하겠죠. 그럼 이거를 똑같이 프로그램에도 적용시켜 본다면, 소비자가 봤을 때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가격인데 얘가 좀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르다, 그럼 이 프로그램을 구매를 할 겁니다. 네, 이렇게 중심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,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죠. 이제 프로그래밍에 보면은 뭐 다양한 이제 자료형, 뭐 그리고 뭐 변수, 함수, 뭐 제어문, 이런 다양한 뭐 문법 같은 기본 요소가 있듯이 시각 디자인에도 분명 뭐 점, 선, 면, 뭐 색감, 공감, 뭐 균형, 통일, 밸런스, 운동 같은 다양한 기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이 기본 요소들은 아까 얘기했던 중심 사고에서 기반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의 기본 요소들은 컴퓨터의 동작 방식, 그러니까 연산 장치랄지, 뭐 기억 장치, 혹은 뭐 네트워크 장치,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입출력 장치의 동작에 기반을 하게 되고요. 디자인의 기본 요소들은 인간의 동작 방식, 즉 그러니까 심리에 기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심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디자인들의 법칙 같은 거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. 무슨 디자인에 법칙이 있어 라고 하지만, 물론 법칙이란 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. 뭐 때로는 그 법칙을 깨야 할 때도 있죠. 하지만 이 법칙을 깨야 할 때도 있다는 것 또한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참고를 하시고, 또 이제 검색을 하시면서 요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겠구나, 좀 더 찾아보신다면,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반으로 이제 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했으니까요.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알아볼 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. 피보나치 수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? 이제 뭐 알고리즘 풀 때 이제 초반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 좀 구현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, 이 피보나치 수열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
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황금 비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황금 비로 말씀드리면은 간단해요. 일단 짧은 선분과 긴 선분이 있을 때 이 비율이 1대 1.618 정도 되는 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. 물론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게 진짜로 뭐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냐,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논란인 부분들이 아직은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황금비라는 게 디자인계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고 디자인에 사용하셔도 됩니다. 이제 돌아와서 다시 피보나치 수열을 봤을 때 피보나치 수열과 이 황금비가 그럼 어떤 관계냐 보면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앞뒤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이 황금비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황금비가 처음에는 이제 작을 때는 피보나치 수열이 작을 때는 정확하게 황금비가 나오진 않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황금비와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뭔가 이 디자인을 할 때 뭔가 리듬이나 이제 조화로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피보나치 수열 혹은 황금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모든 디자인에 이 피보나치 수열 혹은 황금비를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뭔가 해치지 않는다면 선택 사항으로 고려하셔도 좋습니다. 네,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건 게슈탈트 지각 이론이라는 건데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칙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론에 가까워요. 무슨 이론이냐 하면은 이제 인간이 어떤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이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이론화한 것이고요. 여기에 이제 정말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. 뭐 근접성, 유사성, 뭐 폐쇄성, 친숙성, 뭐 단순성, 뭐 정말 다양한 법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요. 먼저 이 첫 번째 쥐를 보면은 이 쥐가 잘려 있죠. 이걸 클로저라고 했는데 이제 폐쇄성이라고 하는데요. 분명 이거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쥐의 부분들이 나눠져 있고 별개의 어떤 컴포넌트입니다. 하지만 사람은 이거를 인지적으로 하나의 어떤 문자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쥐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 옆에 보면 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뭔가 좀 특이하게 돼 있죠. proximity, 그러니까 근접성의 원리라고 해서 이제 서로 이웃에 있는 이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검은색 점 있고 뭐 회색 점 이런 게 다 점박이가 있는데 이걸 우린 분명히 검은 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보시면은 색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긋고 E라는 모양을 만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S자 사이에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또한 이제 연속성의 원리라 그래서 분명 막대기는 끊어져 있어요. 사실 저게 막대기도 아니고 그냥 어떤 선들인 건데 우리가 저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뭐 유사성의 원리라 그래서 맨 끝에 T와 이 가운데 T가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똑같은 것이라고, 똑같은 T라고 인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가운데 figure and ground라고 해서 이게 상 배경의 원리인데 A 가운데에 보시면 이제 무슨 화살표 같은 하얀색을 보실 수 있죠.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나무로도 우리가 지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걸 바로 배경상 원리라고 하는데 상 배경의 원리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게슈탈트 지각 이론을 보면은 어떤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지, 어떻게 이것들을 구성을 할지 우리가 쉽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 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법칙은 조금 특이한 건데요. 이제 둥근 윤곽선
편향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대요. 어떤 같은 물건인데 디자인만 하나는 각지고 하나는 좀 둥근 윤곽선을 가진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. 그 두 제품을 봤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라고 이제 설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둥근 물체를 선호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각진 물체나 뾰족한 물체를 볼 때는 뇌에서 이제 공포에 관여하는 그런 편도체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제 잠재적인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미리 감지하려고 이제 좀 발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인상,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고 싶은 디자인을 하고 싶으실 때는 좀 둥근 윤곽선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. 이게 반대로 약간의 트레이드오프라고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요. 만약에 디자인의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혹은 뭔가 좀 친근한 인상이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뭔가 집중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실 때는 둥근 윤곽선보다는 각진 윤곽선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이는 반대로 아까 뇌에서 어떤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각진 윤곽선을 봤을 때 하나 더 활성화되는 부위가 이제 연상 처리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. 그러니까 뇌 처리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요.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잠재적인 위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피하려고 아주 본능적으로 막 머리가 막 빠르게 돌아가잖아요. 뭐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뭔가 시나리오를 막 그려보죠. 막 뭐 피하고 뭐 이렇게 움직여야지. 뭐 이런 연상 처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인의 목적이 집중을 요하는 것인지 혹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서 뭐 둥근 윤곽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각진 윤곽선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에 정답이 없듯이 디자인에도 딱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. 하지만 둘 다 오답은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디자인에도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적어도 못난 디자인은 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셨길 바랍니다. 뭐 또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다음에는 테크니컬한 디자인의 부분들, 뭐 타이포그래피, 뭐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.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